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 와가지고요. 저 교통 카메라가 지금 안 보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저렇게 눈이 왔는데 자동차가 과속할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CCTV가 아예 안 보여. 목통이 된 거예요. 예. 안타깝네요. 깝깝합니다 진짜. 네.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저게. 다음 보겠습니다. 박순찬의 만화 시사. 이대로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추진. 얘네들은 그거 멈출 줄을 모르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10조 들여가지고 자사주 매입한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와 진짜 너무 빡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 그 이재용 그 일가 재산 지키려고 하는 짓이더라고요. 맞죠. 위기 책임자는 유임시키고요. 아바마마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했지만 난 반댈세. 아니 마누라 바꾸니까 회사 잘 되잖아요. SK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누라 안 바꿔서 네. 지금 저 지지율이 10% 나오는 인간도 있잖아요. 네, 바꿔야 돼.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 야씨, 국민 뜻을 물어가지고 이혼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왜 없애기. 이혼을 못할까요? 네? 이혼은 했는데 지금 아니 윤석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국민이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 잠시라도 가짜로 이혼하자 해놓고 나중에 영원히 안 합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속셈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사람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제지 월소득 525만 원 시대 가계 흑자 역대급. 이 뭔 개소리야. 그 장항선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네. 저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월소득 520만 원 시대 가계 흑자 역대급이라고? 저게 여러 가지 꼼수가 섞여 있는 숫자예요. 보통 저렇게 가계 소득 이야기할 때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혼자서 버는 게 아닙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다 거기에는 빼고. 예. 이재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알려드릴게. 우리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불 좀 넘어가죠. 그게 개인당이에요, 그게. 4인 가족이면 3만 5천 곱하기 4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3만 5천 원이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4인 가족이면은 최소 1억 6천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거지. 되는데 예. 그건 평균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 돈 가진 자들이 엄청 벌어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가정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숫자 장난질을 하는 건데 경제지 새끼들은 저지를 하는 거예요. 어쩐지 많다 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 소득 중간값 있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쫙 하면 이제 50등이 얼마냐 이렇게 딱 찍으면 200만 원 왔다 갔다 한대요. 맞죠. 실제로는 저 평균값 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보다 더 못 보시는 우리 가장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일상은 저렇게 살지 않는다. 다음 이창용 등장. 콸콸콸콸. 불난데 기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고환율 고물가 경제위기. 자, 지금 답이 없어서 지금 한국은행도 답이 없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 방향을 택한 거예요.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예측 가능한 무언가 한 포인트라도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할 텐데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한겨레의 만평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투세 폐지는 진보의 오래된 아젠다, 그러니까 금투세 시행은 진보의 오래된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이 폭망했는데 그 시점에 금투세 시행하면 주식시장 더 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들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비판을 위한 비판. 그 모든 것들을 스킵한 채 민생 파탄 윤석열 퇴진한 후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분들은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하고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건 먹더라.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만평인 거잖아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도 안 되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금투세를 걷어들이 아직 지금 통과 안 됐죠. 예.
걷어들인다 하는 게 실제로 대상자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쫄망해 갖고 2,500도 무너진 나라에서 금투세 걷겠다라고 하면 이걸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욕만 더 먹겠습니까? 이거 걷겠다고 했어도 비판하는 만평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가끔씩 이렇게 약간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왜 저거를 폐지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금투세를 거두려면 주식시장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죠. 이게 주식시장 뭐 화랑이다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판단을 떠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원인 때문에 예측 가능한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 결과가 이렇게 됐다 하는 정도는 신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주가 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 시장에서 어떻게 세금을 걷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 권범철 화백님 이런 이야기 일장일단이 있다니까. 저도 금투세 폐지냐 찬성이냐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장점만 보고 가십시오. 물론 여기 이제 우리는 언론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한다 그래서 어떤 반향도 없거든요. 이 진보 블록에서만 계속 저런 식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굿모닝 충청 단독인데 그냥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그냥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화준 기자의 그 단독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전 성남시 간부급 공무원 국토부 압박받은 국장 보직 변경까지 원했다. 첫 언론 증언.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등에서 압박했다. 재판부, 행정 현장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다. 매년 총리실에서 지침 내려와 교육도 했다. 당시 간부급 공무원도 압박 있었다고 했다. 왜 압박 없다고 증언하는지를 모르겠다. 담당 공무원 부서 바꾸고 싶다고도 했다.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왔다더라. 검찰 이재명의 불리한 증언하니까 놔줬다. 이재명 비리 저지를 사람 아니라고 기억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가 났을 때 저거예요. 국토부 압박은 쏙 빼놓고. 국토부하고 성남시하고는 사실 유기적 관계잖아요. 예. 이걸 한 묶음으로 봐갖고 성남시가 한 그 백현동 관련한 허가를 왜 국토부 핑계를 댔냐 이게 이제 1심 유죄 중에 하나였는데 관련돼 있어서 반박돼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 판사는 정말 악의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엄연히 있는 사실을 스킵해버리는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김건희 고모까지 등판. 벼락 맞아 돼질지만 한시 본가 처가 4대 멸하자 금수만도 못한 이런 막 글을 보면서 한동훈이가 온갖 친인척들이 당과 나라를 좌지우지. 그걸 본인이 할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동훈아 이따가 다시 패줄게 기다려.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윤석열을 한동훈이가 안고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김건희 특검 찬성론 너의 쇼라는데 100원 간다. 그 밑에가 예어메티가 깔려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야기 하시잖아요. 문제는 그런 거지. 한동훈이가 저럴 듯 비칠 듯 말 듯해서 이게 어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업이 아니라 윤석열 눈치도 보고 국민들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할 수도 있어 같은 뉘앙스를 보이는 것 자체. 결국 다시 유야무야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쇼일 수 있어. 근데 현재는 한동훈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한동훈이 뭐 김건희 특검법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보니까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바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예. 자,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인데요. 더 가다 보면 이것도 약간 지금이랑 좀 전이랑 비슷한 만평이죠. 낭떠러지 끝에 지금 국민의힘이 나는 저 그림만 봐도 오금이 저리던데.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친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해가지고. 지금 이 게시판 논란뿐만 아니라 명태균 리스트가 제대로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면 진짜 국민의힘은 공중분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장 난다고 봐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나마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저거 다 국민들이 용서 안 돼요. 다 재수사하게 되고 다 뒤집고 국민의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검찰에 소환되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장예찬을 저렇게 귀엽게 표현해도 됩니까? 다시는 명태균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뒤에서 장혜천이가 게시판 여론 조작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방이의 소원을 말해봐. 한동훈 대표 남편.
개목줄을 채워 가둬놔야. 저희 탬버린만 저 삭제해줘도 참 괜찮은 작품일 것 같은데 네. 탬버린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근데 탬버린 있어서 더 좋아요.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건의는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대가 저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빵 터져가지고 김건희 개육값 떨지 마세요. 벼락 맞아 돼질지만. 다 너무 셌죠. 아니 뭐 김건희 사실 내가 영부인이면 우리 고모가 저런 거 하면 난 말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퍼뜨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의는 개목줄은요 너무나 같지. 그렇죠. 이게 누가 했던 말이든 예, 간에 우리도 안 하는 말이잖아요. 개목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생각해내는 것 자체도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건희가 나대지 마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개목줄 채우라 그러면 동물 취급하는 거 아니 아니야. 내가 뭐 심한 말 해봤자 사랑한다고 이년아 뭐 이 정도인데 아. 아니 저렇게 뭐 개목줄을 채우고 저건 너무 심하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저 장면이 뭐냐면 어떤 셀러리맨이 퇴근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갖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핵심 자료만 봉투 한 장. 핵심 저 자료만 검사가 창원지검에서 올라온 네, 검사예요. 근데 보통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 모습은 이거죠. 파란 박스. 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손가락입니다. 무게감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보통 저 파란 박스 안에 신문지 몇 장 넣는다고 하죠. 근데 네. 나는 오히려 아까 국민의힘 당사 그 압수수색한 검찰이 더 믿음이 갔어요. 필요한 것만 쇼하지 않고 네. 필요한 것만 USB에 담아오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이 정유미 지검장의 지휘가 안 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니 심지어 정유미의 성향이 네. 친윤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는 뭐 뜨거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정유미. 네. 그래서 생긴 만평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애고제 압수수색. 1시 이후에 갈게. 짜고 치는 고스톱. 기자들한테 밥 먹고 오라고 했다 그러죠. 1시에 검찰은 1시에 오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백윤식 성대모사였습니다. 저게 그 내부자들? 예. 네. 저러다가 이제 백윤식 마지막에 이제 손 잘려가지고 손목 날아가는 손목 날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어제 이야기했는데 또 어제 생각이 나 또 빡치네. 나는 정무성에 대한 호불호 난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무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최근에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무성이 뭔 잘못했는데라고 실드 치기 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먼저 뭐냐면 정무성을 비판할 여력이 있으면 윤석열도 같이 비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비판은 외면하고 정우성만 비판하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정우성은 최대한 압수수색은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온라인상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강영욱이 잘못했다 그러면 강영욱 물어뜯고 정우성 물어뜯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짜 권력자한테는 약한 모습 강을 윤석열이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 들고 그래서 내가 개돼지란 말을 다시 한번 소환한 거. 저게 왜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무슨 주무관인가 한 새끼가 한 말이잖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다고. 근데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고 주인이라고. 우리나라의 주인. 다음. 윤건이 반드시 감옥 간다. 실제로 우리가 개돼지가 아님을 박근혜 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감옥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개돼지예요? 개돼지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니들 그래 봐야 결국은 그런 나라 이미 지났다고요.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국을 부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저 선생님은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용서하지 됩니다. 다음 다시 한번 리스트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나온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 해체됩니다 이거. 최근에 그 박형준 부산시장 추가됐죠. 저 명단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과 명태균. 오세훈이 메롱 하니까 이게 입에서 명태가 튀어나오네. 이제 내 차례 유유 메롱. 그래서 요즘 공개적으로 울고 다니잖아요. 다음 오세훈 명태균 카톡 수십 건 복원.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 오세훈이 지금 고소장을 써놓고도 고소 못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났죠. 실제로 네. 오세훈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네. 명태균하고 관계가 어마어마하다. 어쩌면 그 고소장이 눈물에 젖어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출을 못하는 걸지도. 네, 거의 뭐 오세훈 입장에서는 여기서 봉합하고 싶지만 강혜경 씨 여기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원자가 왜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한테 줘요? 그것도 모르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지금 명태균도 검찰 포토라인에 설 날 머지 않았다. 그렇죠. 저 오세훈 저거 아우 그다음 이렇게 보이더라. 지금 명태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물속에 빠진 국민의힘 애들이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터뜨린 여러 가지 정보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죠. 놀라울 만큼. 화를 내야 될 사람도 조용한 거 네, 보면은 다들 불법적으로 엮여 있는 게 한두 가지씩은 꼭 있기 때문이다. 저걸 세 명이 재현하면 딱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살려주라는 말을 세 명이 동시에 하면요. 저 그림에 완벽한 싱크가 되지.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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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목소리 안 들리네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세요. 오빠 나도 좀 살려줘봐. 시작해요. 재밌으려고 별짓 다. 자 다음 오세훈 나 다 되는데 모든 걸 다 갖췄다 이 얘기예요. 간철수의 간잽, 존스톤의 눈물, 알롱운의 깐족, 윤석열의 구라. 이 모든 게 정합체. 이야, 그 명태균이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서울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대통령 할 말 하네. 다 할 수 있네. 근데 그런 면에서 녹취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뛰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기는 쫄리고. 그래서 김 회장님 대신 만나 주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명한 명의라던데 어느 정도인지 봐라 해가지고 오세훈 여론조사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13번, 최소 13번이죠, 지금. 그래놓고 돈 먹고 떨어져라고 보내서 봤더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 부류 중에서 제일 양아치더라. 참 다음 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지금 재협상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협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 윤석열 캐릭터면 줍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한테 말려 나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협상한 금액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10배예요. 10배 대략. 근데 미국은 방위 분담금 갖다가 저축해놓고 쓰고 있죠. 평택에다가 미군 기지 지어준 것도 우리가 공짜로 해줬는데요. 네.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가장 최고급이고요. 평택에다가 놓은 이유는 중국용으로. 중국을 마주보게끔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다가 트럼프가 한 13조 원하면은 들어줄 태세. 그러니까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 한국 미군 기지는 돈을 내고서라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국보다 더운 곳이 없고 겨울에 한국보다 추운 곳이 없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계절 전체를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한테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걱정은 트럼프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윤석열이 더 줄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게 협상이 끝났는데 왜 보통 우리가 집 무슨 뭐 매매나 전세 계약하면 협상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갑이다 보니까 야 재협상해 그러면 응해 줄 거라는 이야기인데 네. 참.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숙명여대 문시현 총장이 새로 뽑혔죠. 그 김건희 논문 제조사 하겠다고. 근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개방이가 누가 더 느린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닮았어. 문시현 총장의 지상 파악과 주토피아 나무늘보가 누가 더 느린지 지금 경쟁한다는 건데 빨리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총장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된다고 해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 되고 나니까 입 씻는 거 아니죠? 빨리 구성해갖고 해야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강비정 대변인은 그 뭐랄까요 대변인 중에 제일 시원하게 정말 잘합니다.
박성재가 그저께 이제 법사위 나와가지고 뭐 나보다 더 수사 많이 안 해보셨어. 좀 막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임명권자가 건달 스타일이라 장관도 닮아갑니까? 최고다. 아. 아니 그 박성재 같은 거 이제 바지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사실 박성재 같은 캐릭터는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한테도 밟힐 만한 캐릭터잖아. 사실은. 근데 그 어디 이 논평에 자세히 보면요, 어떤 수사를 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은 박성재라는 표현을 해요. 맞아요. 아. 네. 우리가 그 전에 이름을 몰랐으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드라마가 지금 클라이막스. 검사 남편을 대통령으로 하지원 새 드라마 스토리 난리 났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저 캐릭터 검사 캐릭터가 정의로운 검사면 어떡하지? 서울의 봄 제작사가 만드는 클라이막스라는 새 드라마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지훈이 남편이 이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검사인데 이제 대통령이 돼가는.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주인공이긴 한데 부부관계가 아니라 주지훈은 다른 남자일 수도 있어. 아. 그리고 실제로 하지원의 남편은 나이 좀 많이 먹은 사람일 수도 있어. 50 넘어 결혼한.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원이 갈아타는 과정. 하지원이 갈아타는 그러면 과정. 남자 주인공이 한 4명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연일 수 있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부터 쭉 이제 나름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아타는 과정. 아니 그리고 일단 우리 하지원 네.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길라임 때도 한번 박근혜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번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자, 기대되네요. 이게 그다음 지금 서울의 소리가 지금 퍼스트 레이디 개봉을 지금 특별 시사회를 합니다. 12월 12일 날. 12월 2일입니다. 2일도 있고 개봉은 12일 날 하고요. 네. 시사회가 2일 날 있는데 롯데시민회와 영등포에서 지금 티켓 1시간 전부터 나눠준다고요. 거기 꽉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영 전에 감독님과 출연진 무대 인사가 있으니까요. 오실 수 있으신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마차님 그 유일한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왜요? 문구 있잖아요. 뭘 자꾸 시키고.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문구.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부사하지 못할 거야. 정권 잡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예. 곧 감옥 갑니다. 예, 기다리시고. 다음 투표로 뽑았으니 촛불로 뽑아낸다. 야, 나 저 그 문장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투표로 뽑았으니 촛불로 뽑아낸다. 그거 있잖아요. 뭐 배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배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인 거죠. 자, 박근혜 때 광화문 광장에 저게 실제로 지금 저기 어디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 2016년 때 광화문에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저거 진품은 프랑스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사진 너머에 청와대 보이죠? 네.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거 찾습니다. 저거 다시 나와야 됩니다. 광장으로. 여러분 저 단두대라고 하는 건 프랑스 건데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칼날이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빨리 잘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저게 평행선이면은 예. 눌려요. 아, 그러니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그럼 설계한 우리는 거예요. 평행하게 해야겠네. 그렇네. 나를 뭉툭하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저거 톱니바퀴식으로 하면. 아이씨. 다음이요. 그 천주교 우리 신부님들이 한 그 중에 헤드라인에 좀 문구가 너무 재밌었고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윤석열 파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신부님들이 단체로 나오실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사이계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제라고 부르는 신부님들이 한 3,000명 정도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1,460명이 참여했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절반 이상. 여기에 참여한 겁니다. 다음 대통령실이 정말 애들이 후지다는 게 저 헤드라인에서 보이죠. 탄핵 시도는 비정상적이다 하면서 시국 선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적대. 그러니까 저런 걸 기자가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어떤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린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 끝나거든요. 이 새끼들은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적대요. 세 보고 있었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시국선언 했다고 하는 게 기억나서 왜냐하면은 없었지 않아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윤석열 같은 지지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우에선 뭐 시국선언을 몇 명 했을지 모르지만 저 자체가 거짓말인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놈들이 시국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문재인 정부단 적습니다가 저 깐족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애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40% 항상 초반 중반 정도 했던 지지율로 마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권 안 뺏길 거라고 확신을 했었던 건데 17% 나오는 정권이 무슨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시국선언이 적다는 거짓말하면 저 자체가 명백한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시국선언이라고 하려면 그거 유튜브가 몇 명 하는 선언이 아니고 각 대학별로 많은 교수들이 나와갖고 하는데 우리 기억나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시국선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시국선언 몇 명 하면은 지금 4, 5천 명 되는 시국선언 교수들보다 많은 거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할 말이야. 그러네. 있고 없고 하죠. 대통령실이라는 게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네. 되지. 얘네들 항상 이런 식이잖아. 항상 문재인 정부 때 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놓고 이 새끼는 지금 올해가 3년 차고요. 한 달만 있으면 4년 차 들어가요. 문재인 정부 어쩌고저쩌고. 니들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문재인 정부는 최소 탄핵을 안 당했잖아. 정권은 뺏겼을지언정. 난 저 수준 낮은 애들이 용산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용산에 다들 이렇게 뒷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맞아요. 수준 겁니다. 떨어지는 거야. 수준이 너무 하향평준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덜덜해. 윤석열이 안 그래요. 이렇게 지 대장 닮아가는 거지. 뭐가 전 정부 때가 내가 그 정부를 그냥 맡아봤더니 너무 어려운데 요즘에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욕좀 해줘 나한테. 욕좀 해줘 나한테. 사랑한다고 씨발로만. 아 씨발 이런 조건이 어딨어 지금. 그러니까 돌대가리인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권 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떨어져. 윤석열이 좀 모자라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덜 떨어져야 되거든요. 더 떨어져. 그러니까 수준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C급 밑에 D급들이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잖아요.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고무수로 한번 제대로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 아까 고무수 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저 고무수에 콘크리트 채워야 됩니다. 진짜 좀 채워주세요. 예. 콘크리트요? 소리 때문에 안 돼요. 타격감이 중요해요. 이거 상스러운 기분이야. 날씨가 추우니까 플라스틱이. 아니, 이거 그게 하도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휘인 건데. 괜찮아요. 집에 3개 더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황제 뚝배기 짬뽕님 단두대 크크 중식 칼로도 가능해요. 부위별 발골 가능. 아 황제 뚝배기 짬뽕님이 분명히 중식집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